양말이 지저분해서 그냥 여기서 서서 하는 게 나아요. 양말도 지저분하고 옷이 돼서 죄송합니다. 요새 워낙 일이 많고 원래 오늘 못 올 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캐주얼합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아마 2부는 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얘기인데, 대전은 사실은 이제 전교조 교육감 등장에 관해서 조금 무풍지대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도태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들이 거의 그 히스테리컬하게 지금 이 일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저는 이제 쭉 글쟁이라서 여기저기 글을 쓰고 있지만 이유를 평양붕괴가 오고 있다. 지금 체제 아래서 미국과 지금 체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비핵화라는 선택을 미국이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는 트럼프, 김정은 만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이 떠드는 사람들한테 두 가지만 봐라. 하나는 경제 압박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지, 두 번째는 군사 압박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지, 그 두 개만 말하는데 지금 군사 압박이 5월 말까지 훈련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볼튼이라든지 국무성 쪽에서 근무했던 그 기획자들의 얘기인즉슨 뭐냐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건 우리 배 수송기 어디 될 텐데 거기에 여기다 뜯어서 뭐 실으려 그러는데 그거 얘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해 주니까 뭐 경제 풀어주고 뭐 군사 풀어주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조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나리오는 셋 중에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예방전쟁 혹은 선제보복을 하고 미군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침공하는 것. 두 번째는 급하면은 마피아 집단인데 고종이나 이완용이 했듯이 나라 팔아먹고 자기가 빗장 열어주는 거, 그리고 망명으로 튀는 거. 또 그런 낌새가 있으면 그 부하들이 위를 죽이고 자기들이 거래 상대방으로 나서겠죠. 그게 이제 세 번째죠. 그 체제의 반역자들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미국과 거래해서 망명 패키지 받고 나라 빗장 열어주는 거. 사실은 그 셋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안 나는데, 이 북한을 깊게 이해하고 있는 북한학자라든지 혹은 국제정치학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 생각에도 그 셋밖에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교육감 얘기하면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일어났더니 이게 군사기술의 제너레이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너무 커서 남쪽의 그 희생이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장사정 포스터리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불과 3개월 뭐 이러면은 모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게 여권이든지 야권이든지 전부 장사정포에서 무지막지하게 사람 죽는다고 촌농 걱정하는 소리 하다가 요새 그 얘기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공격적 전략 자산의 60~70%가 동북아시아에 다 집결을 하고 나니까 이게 어떤 파워를 가진 건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조금씩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못 하는데, 그런 허풍은.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남쪽에 별로 희생 없이 평정이 진행되고 있고, 북에서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날 이후에 이곳에서 펼쳐질 일이 뭐냐? 저는 한 4가지가 펼쳐진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그게 이제 우리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의 큰 프레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대단히 뭐 냉소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한국의 그 제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간사하고 줏대가 없거든요. 그런 일이 딱 펼쳐지면 그날부터 자유민주 자유통일 전사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중동 메이저 신문이든 자한당이든 뭐든 뭐 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날부터. 어쩌면 감옥에 있는 이석기도 그렇게 바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걸로 상징이 되는 대중의 그
그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한 10배, 20배 더 올라올 거라고요. 세 번째는 무슨 변화냐면 아까 이제 이런데 젠더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뭐 이러는데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이 개 중에는 평양에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거의 간첩스러운 그런 경향을 가진 자들도 있겠지만 옛날에 주사파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렇게 과거는 주사파적인 관점에 이렇게 낙인 찍혀 있고 이쪽 현재는 박헌영식의 혹은 상당히 이상야릇한 사회주의로 낙인이 찍혀 있는 이런 혼혈 잡종들이에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통진당 이석기 같은 그 경기 동부연합이 굉장히 순진한 그 주사파 충성파예요. 평양 충성파 성향이었어요. 근데 다른 그룹들은 훨씬 더 복잡해요. 그 성향이. 이건 제 말씀 믿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몸소 여러 가지 체험한 대한민국 최고의 공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말씀 믿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평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북이 하루아침에 쓸려나가 버리면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좀 기능이 뚝 떨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게 세 번째 변화고요. 네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권력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의 8, 90%는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야, 전쟁할 수 없잖아. 그럼 인정해야지. 그러면 평화롭게 지내야지. 그럼 우리 파트너네. 이 논리거든요. 이게 DJ 때부터 대통령이 보증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활인의 입장에서 저는 이런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생활인의 입장에서 저기는 악마적인 체제야. 악의 어떤 덩어리야. 그래서 저거는 무너져야 돼. 혹은 무너뜨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저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반면에 쟤들은 좀 찐따 같고 좀 바보 같고 좀 이상한 놈들이지만 같이 지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제 일상생활이 확실성을 가지게 돼요. 안전해지고. 그러니까 이 친북 햇볕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라고요. 전쟁이냐 평화냐는 프레임을 딱 씌워놓으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이거는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은 덜 바보 된 거예요. 유럽과 미국의 1930년대는 완전히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이 멀쩡히 잘 나가는 체코를 패를 떠가지고 전쟁 막아보겠다고 히틀러한테 갔다가 바친 게 1938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NL을 바치려고 그랬듯이 말하자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게 풀려버리면 그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이 풀려버리면 이 문재인 권력의 지지 기반이 붕괴하는 상황이 와요. 제 눈에는 이 헌법 소동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근데 자한당이나 국회의원들, 야권 국회의원들이 하시라도 그런 부분적인 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시라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러니까 평양 붕괴 이후에야 헌법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개헌 반대를 해야 된다. 이게 개헌은 평양 붕괴 이후에 해라.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지금 니들이 모자랐다고 지금 얼마나 똑똑하다고 지금 헌법 장난을 치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자한당이나 야당을 윽박질러야 돼요. 이게 지방분권 같은 거 왜 이렇게 하냐면 평양에서 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기들이 주구장창 먹고 살려고 체제를 해체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평양이 온전된다면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거라서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요번에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기본 프레임이라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교육감 선거는 대전은 무풍지대란 말이에요. 대전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비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아마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여러 주요한 단체 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교육 문화 전선은 교육감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그런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아주 한국인이 교활해서 논조가 신문의 논조가 바뀌고 정당 정치인의 논조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하루아침에 태극기 물결이 더 한 10배 커지고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정신이 좀 멍청해지고 하루아침에 문재인 지지를 해왔던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이 깨지고 이런 일이 다 벌어져도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사회여서 교사와 교수와 문화판 곳곳에 있는 자들의 신분은 고스란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들을 어떻게 순치시킬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건 교육문화전설이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지능적으로, 전략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조직적 연대를 여기 굉장히 여러 단체가 단체 그 대표님들도 주요 멤버들이 와 계시는데 저희 이선봉과 함께 그러한 조직적 연대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교육감 선거도 좀 멋있게 제대로 좀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당선된 교육감이 혼자 힘이 아니라 뒤에 스크럼의 힘을 받아가지고 전교조랑 싸울 수 있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평양분교가 일어난 후에 한 10년, 5년 그러한 긴 세월을 거쳐서 어떻게 저들을 순치시키는 그러한 교육 문화의 정신의 전쟁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연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